자, 유기농 기능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입니다. 1번 윤작의 정의와 효과 한 가지를 써시오. 자, 윤작, 답전, 윤한, 정의 이런 거는 이제 종자기능사, 유기농기능사 공통문제입니다. 그럼 윤작을 알기 위해서는 연작과 기지와 그 다음에 윤작을 묶으라 그랬죠. 연작은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는 거. 기지는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면 작물의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거다. 윤작은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 배열하는 방식이 윤작이다. 그럼 효과는 뭐예요? 효과는 가장 먼저 지력 증강 유지죠. 그 다음에 병충해 경감, 자초 경감. 그 다음에 기지 해피가 되잖아요. 기지 해피, 수량 정대. 그 다음 토지 이용도 정대. 맨 땅이 아니니까 토양 보호가 되죠. 효과는 윤작의 효과, 답전윤환의 효과, 간작, 혼작, 교작의 효과랑 묶어주시라. 자, 2번 다음 보기를 보고 탄질비가 높은 순서대로 쓰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차 나오는 문제를 잡아내셔야 돼요. 이거 매차 나오는 문제죠. 자, 그리고 1번 요거 같은 것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탄질비가 높은 N분의 C다. 그러면 탄질비가 높은 거는 그만큼 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치밀도가 높아요. 그럼 톱밥보다 높은 건 없어. 톱밥은 활력수와 침력수가 있는데 누가 더 높다? 침력수가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 쌀부리집, 밀집, 기립집이에요. 자, 그러면 쌀부리집, 밀집, 기립집은 요거는 볏집보다는 더 치밀도가 좋아. 왜? 볏집은 파생 통기 조직 있죠. 파생 통기 조직. 물속에서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물속에서 사니까 볏집은 파생 통기 조직이 있으니까 쌀부리집, 밀집, 기립집 밭에서 심는 것보다는 탄질비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옥수수, 콩대, 감자, 길이 여기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밀, 클로버, 헤어비치, 자운형, 알파파 요쪽에 있죠. 여기가 보시면 거의 20이나 10이에요. 그래서 여기 쪽은 질소기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여기 쪽은 다 어디다? 질소기화 현상을 일으키지 않아. 얘네들은 질소질이 많기 때문에 탄질비를 낮게 맞춰주죠. 탄질비가 높은 거는 그럼 뭐예요? 활력소 톱밥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어떤 거? 사탕수수 찌꺼기. 사탕수수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축분열은 똥이니까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이쪽으로. 그래서 가장 낮게 나온다. 숫자는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순서를 암기하시라. 매번 나오는 문제죠. 3번 다음 중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을 위한 물질이 아닌 것 한 가지를 고르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유기농 기능사 우리 맨 앞에 표를 보면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 병충해 방제, 유기비합 사료,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 그 다음에 가축 사육 환경 이 부분은 시험 전에도 보셔야 되지만 시험 당일날까지도 여기를 봐야 돼요. 그래야 만점 방정 문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 병충해 방제, 유기비합 사료. 원칙적으로 이 세 군데 다 들어가는 거와 여기만 해당되는 거, 병충해 방제에 해당되는 거, 유기비합 사료에 해당되는 걸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문제가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이 아닌 거, 톱밥. 나무 톱밥은 토양에서 나온 거는 토양으로 다 되돌려준다. 그러니까 자연물은 다 되돌릴 수 있죠. 돌가루도 되돌릴 수 있어요. 목재 부스러기 괜찮죠. 밀집 된다. 난황. 난황은 이거는 달걀 노른자예요. 달걀 노른자는 이거는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유화제 역할입니다. 유화제. 그러니까 요거는 병충해가 되겠죠. 염화 마그네슘 주정 찌꺼기. 주정 찌꺼기 이런 것도 토양 계량에 넣어주면 굉장히 좋겠죠. 퇴비화된 가축 불순물 이것도 되고. 그래서 아닌 건 어떤 거다? 난황이다. 자, 퇴비화된 가축 배설물 1번 집 완겨 쌀겨 산야초. 그러니까 여기가 완겨만 빼면 요거는 또 어떤 거? 유기비합사료 들어갑니다. 유기비합사료. 톱밥 목재 부스러기 염화물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주정 찌꺼기 요런 게 다 뭐다? 토양 계량과 작물 생육이 가능하죠.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물질 3가지 보시오. 자, 우리가 제 교재에 보면 제충국 데리스 쿠아시아 라이아니아 님 달달달달 자, 들어가 줘야 되죠. 제충국에 들어있는 피레스린. 피레스린이 살충 성분이고 맞으면 신경도로 죽입니다. 데리스 콩가작물에 들어있는 로테논이 요것도 살충. 쿠아시아 라이아니아 님 요것도 다 뭐다? 살충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아니아, 이타논, 요거는 토양계란과 작물생육이겠죠. 데리스 맞고, 피투무스, 요거는 토양계란과 작물생육이죠. 님 되고, 제충국 되죠. 여기가 맞는 거죠. 자, 5번 유인물질 페로몬의 특징 두 가지를 쓰시오. 페로몬. 자, 페로몬 농작물에 잔류되지 않고 환경오염이 없죠. 종특이성이 매우 높아 대상 중 위의 곤충에는 영향이 적다. 감도가 높아 미량으로도 효과가 높다. 분해가 빠르다. 독성이 거의 없죠. 자, 이점 어떤 거? 자, 얘는 발생 예찰에도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방제에도 관련됩니다. 나비목에 여기가 페로몬 트랩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페로몬은 정의도 아셔야 되죠. 같은 종의 동물끼리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화학적 신호를 말하고요. 단점은 그럼 어떤 게 있어요? 농약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죠. 유충 시기에는 방지할 수 없어. 페로몬은 성충만 잡을 수 있어요. 넓은 면적의 방지 효과가 떨어지고 고순도 페로몬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는 기술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페로몬 우리가 나왔던 거 한번 볼까요? 페로몬 중에서 성페로몬은 같은 종류의 나방의 짝짓기에서 암컷이 수컷을 불러들일 경우 암컷이 방출하는 페로몬을 말하는데, 자, 페로몬의 종류에는 집합 페로몬, 경고 페로몬, 길잡이 페로몬이 있어요. 벌이나 개미가 먹이나 서식지를 발견했을 경우 동료를 모을 때는 집합 페로몬을 불러들이죠. 자, 경보 페로몬. 제가 말벌이에요. 벌집에 가면 어떻게 경보 페로몬을 날려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벌들이 오겠죠. 그래서 벌이나 꿀벌 등의 곤충집에 침입자가 침입하면 이 곤충들은 동료 집단에게 경보를 날릴 때 사용하는 게 페로몬이다. 이게 경보 페로몬이다. 길잡이 페로몬은 자, 집에서 나와 먹이를 찾고 집으로 되돌아갈 때 이정표가 묻히는 분비물에 따라서 목적지에 따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페로몬이죠. 성페로몬. 성페로몬은 성으로 물어보면 성으로 대답하라. 암컷이 내뿜는 성분으로 수컷을 유인한다. 그러면 성페로몬이 되겠죠. 자, 6번 콩가 작물은 뿌리옥 박테리아 공생응으로 대기 중에 질소를 고정한다. 다음 중 뿌리옥 세균의 뿌리옥 박테리아 형성을 저해하는 물질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아, 요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요거 꽤 어려운 문제였고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루피니, 시아노박테리아, 알로로파시, 그 다음에 트리신 이런 게 나왔는데 뿌리옥 박테리아 형성을 저해하는 것은 알로로파시 타감작용이죠. 타감작용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러면 콩가 작물들은 타감작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어요. 요 문제는 나왔어요. 그래서 콩가 작물들은 타감작용이 굉장히 강해서 오히려 질소 고정을 또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뿌리옥 세균과 같은 유용 토양 세균은 타감 식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건균, 자, 리조비움 같은 경우 건균과 뿌리옥 세균과 같은 토양 미생물은 식물의 타감작용 효과에 표적이 될 수 있어서 공생 미생물에 크게 의존하는 감수성 초정과 경쟁을 하고 뿌리옥 형성을 심하게 감소시키거나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콩가작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공생은 콩을 심어주고 나서 뿌리 부분에 작은 혹돌이 생겨요. 이렇게 뿌리 부분에 작은 혹돌. 그게 점점 커지는데 이걸 뿌리옥이라 하고 여기에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뭐다?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기 중에 질소가 78에서 79%가 있는데 이 콩가작물하고 여기가 요기태 질소로 고정을 하죠. 요기태 질소로 고정하면 미생물이 여기에 암모늄태, 자, 암모늄태 질소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질산태 질소, 그 다음에 질산태 질소로 바꿔주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질소 고정견에 보면 이걸 너무 어렵게 내다 보니까 다 잡아놨어요. 자, 단독 질소 고정, 공생 질소 고정. 공생 질소 고정은 그 콩가 작물하고 공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가 작물하고 질소 고정을 하는 데는 리조비움, 그리고 멜로로티, 그 다음에 트리폴리, 리구미노사움, 파세올리, 그 다음에 루피니 이런 게 있어요. 루피니. 그리고 비콩가 작물하고 공생하는 건 프랭키아는 콩가 작물이 아니라 오리나무, 보리수나무, 소기나무, 목본류 같이 질소 고정을 합니다. 그럼 단독 질소 고정은
지 혼자 그냥 대기 중에 있는 질소로 고정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시아노박테리아, 아족토박터, 콜로스트리디움 이런 게 있습니다. 콜로스트리디움은 현기성 환경, 아족토박터는 요거는 호기성 환경. 자, 시아노박테리아가 우리가 이제 남조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남조류가 남조류 종류들이 이 광합성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스스로 해서 질소 고정을 합니다. 그럼 이 고정량이 질소 고정량이 얼마 정도 되냐 보면 산림 내 질소 고정량은 광학적 질소 고정량이 평균 1년에 1헥타르에 한 4kg 정도인데 아족토박터는 0.1에서 1kg 정도를 질소 고정을 하고요. 단독으로 고정하니까 훨씬 적어요. 콜로스트리디움은 한 15에서 44kg. 리조비움은 공생이죠. 콩가 작물하고 공생을 해서 100에서 200kg.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단독으로 고정하는 것보다 콩가 작물을 심어주면 질소 고정량이 훨씬 더 늘어나서 훨씬 작물이 잘 자라겠죠. 프랭키아는 10에서 한 300kg 정도 질소를 고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가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유기태 질소로 콩가 작물하고 공생을 하고 혹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바로 땅속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모니아 작용으로 암모늄태 질소가 되고요. 아질산화 작용, 그 다음에 질산화 작용, 그 다음에 탈질 작용 이렇게 해서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데 이 암모늄태 질소는 우리가 논토양에서는 환원층에 넣어줘요. 근데 이 암모늄태 질소를 산화층에다가 자 여기 있는 산화층에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아질산화 작용, 질산화 작용을 겪으면서 환원층으로 내려갑니다. 이 환원층에는 탈질 박테리아가 살면서 질소를 빼앗아요. 그래서 NO3- 그 다음에 여기 NO2 그 다음에 N2 N2O 그 다음에 N2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콩가 작물하고 이 질소 고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 콩가 작물들 자체가 뿌리옥 박테리아가 오라고 탄소 유기물 같은 걸 내어줘요. 그러면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와서 공생을 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내용에 맞는 것끼리 줄것끼리라서요. 요거는 이제 평상시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요것만 계속 나와요. 그럼 고초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살균, 살충 작용이 우수하다. 고온에서 서로 생육을 할 수 있다. 요거예요. 고온에서 생육. 자, 고초균, 유기물 분해 능력이 우수하고 살균, 살충 작용이 우수하다. 고온에서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어 내열성이 우수하다. 요 말. 30에서 70도씨에서 가장 잘 정식하고 고온에서도 잘 발육한다. 자, 유산균은 우리가 유산균은 요거는 식물성이다, 동물성이다. 식물성으로 보셔야 돼요. 식물성. 어디에 많이 생기죠? 김치에 있다, 김치. 자, 다른 세균을 죽이기 위해 유기물을 분해하여 젖산, 각종 요소, 비타민, 핵산 등을 분비합니다. 자, 김치 나오죠? 젖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김치가 거품이 뽀글뽀글 할 때는 새콤하게 맛있죠? 근데 나중에 군내가 오래 놔두면 군내가 나죠. 왜? 자, 젖산을, 유산균이 젖산을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이 젖산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분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은 식물성이다. 식품 발효, 김치죠. 식품 발효에 이용되고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에 효과가 크다. 광합성균, 스스로 광합성을 하죠.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화작용을 하는 세균으로 환경의 무기물로부터 발육에 필요한 유기 영양소를 합성할 수 있는 무기 영양균에 속하는 균으로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고 탄소원으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다. 그리고 악취 제거에 탁월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줄긋기로 나왔습니다. 8번 다음 보기를 보고 유기물 분해 속도가 빠른 것부터 느린 것으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이것도 이제 너무 쉬워 우리한테는. 자, 그러면 분해 속도가 빠르다는 건 뭐예요? 단순당이죠, 단순당, 포도당, 자당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전분, 지방, 단백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분이 들어가면 스타치, 전분이 들어갔으니까 또 어떤 거, 녹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 그 다음에 셀룰로스, 그 다음에 리그닌이요. 리그닌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분해에 대한 정확성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럼 헤미셀룰로스는 왜 셀룰로스보다 얘가 분해가 잘 되냐? 격자 구조가 엉성해요. 격자 구조가 엉성합니다. 자, 셀룰로스는 격자 구조가 정교해요.
전교에. 그래서 헤미셀룰로스가 먼저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리그닌 다음으로 분해에 대한 정확성이 있다. 펙틴은 헤미셀룰로스하고 비슷한 정도의 분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물체를 구성하는 걸 보면 탄소, 산소, 수소로 이루어졌고요. 태우면 이제 회분이 되죠. 그런데 성분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리그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이건 세포벽을 유지하죠.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그다음 단백질, 전분가당, 지방과 왁스, 폴리페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식물체 처음에 물, 건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CHO, 탄소, 수소, 산소가 전분, 단백질, 헤미셀룰로스, 펙틴, 셀룰로스, 리그닌 등의 중요한 구성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류가 가장 빨리 최초로 분해되고 그 다음에 전분, 단백질, 지방 여기가 이제 분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 자 여기 보시면 건물 중에 70에서 30% 차지하고 여기는 격자 구조가 덜 정교하다 그랬죠. 그래서 헤미셀룰로스가 더 분해가 잘 되고 펙틴은 셀룰로스 분해하는 대부분이 여기 헤미셀룰로스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셀룰로스는 세포벽을 단단하게 하고 식물을 성장하는데 지지체의 역할을 하고 분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항성이 있다. 리그닌 중요하죠. 리그닌. 자, 페닐, 프로테인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형태나 순서가 없이 축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어때?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그닌이 굉장히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겠죠. 9번 다음 토양을 보고 통기성, 투수성이 큰 순서. 자, 그러면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꼭 알아주시고요. 세토 중에 점토함량이 12.5% 이하, 사양토는 12.5에서 25, 양토는 25에서 37.5, 식양토는 37.5에서 50, 식토는 50이잖아요. 그러면 물 빠짐이 좋으려면 어디? 점토가 더 없으면 되죠. 그래서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의 안정성 그리고 토양의 안정성이 높다, 유기물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복률이 높다, 비표면적이 높다 이러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식토, 식양토, 양토, 사양토, 사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좀 쉬운 문제였죠. 10번 다음 보기를 보고 콩가작물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여기 유기농업 기능사는 콩가냐 외떡이냐. 외떡은 벽가죠. 알아주셔야 돼요. 자원형 콩가. 남부지방에서 여기 제가 사는 파주 같은 데는 추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남부지방 저 밑에 지방에서 월동을 하는 녹비작물이죠. 자, 헤어리 배치 전국에 다 심을 수 있는 녹비작물입니다. 알파카 콩가죠. 클로버 이것도 콩가다. 그러면 요런 콩가 작물들은 기본적으로 탄질비가 낮으면서 녹비 작물로 작용한다. 녹비가 뭐죠? 녹색 비료예요. 녹색 비료. 그러면 이런 콩가 작물들은 토양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빠른 분해가 돼서 질소 고정을 공급하고 옥수수나 길이나 혹은 호밀이나 그죠? 그 다음에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이런 그라스, 외떡인 종류들은 탄질비가 높기 때문에 분해에 대한 정성이 강해요. 그러면 토양 속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비료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콩가는 빨리 쓰이고 호밀이나 이런 거는 또 늦게 천천히 비료가 오랫동안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콩가 작물이 아닌 거는 뭐 귀리, 그 다음에 옥수수가 되겠죠.